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위내시경 삽입법과 관찰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체위는 보통 왼쪽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눕는 좌측 와위가 기본적인 자세죠. 왼쪽 다리를 뻗고 오른쪽 다리와 무릎은 복부 쪽으로 당깁니다. 환자의 얼굴은 왼쪽 아래로 당겨서 검사 도중에 침이나 구토물이 기도나 식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입으로 흘러내게 합니다. 호흡은 코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고 좌측 Y가 불가능한 경우는 앙하위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기계의 조작부를 왼손으로 보통 잡고 오른손은 내시경 선단에서 25cm 부위를 잡고 적당하게 텐션을 가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감각으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내시경을 잡을 때 3finger 메소드 방법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 자세로 통증, 이제 시술자의 그 팔에 통증을 덜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고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소견입니다. 내시경 기기 첨둔부 잡기는 보통 오른손잡이일 경우 악수형과 펜홀더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내시경 기기를 잡아서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구에 진입할 때는 펜홀더용으로 했다가 적당하게 텐션을 줘야 되는 위에 진입을 했을 때는 다시 악수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구강 및 인후두부를 관찰하면 처음에 내시경 선단이 가볍게 윗방향을 향해서 마우스피스를 지나서 우블라가 나타나게 되죠. 우블라 옆을 통과하게 되면 에피글로티스가 보이게 되고 에피글로티스가 보일 때 후벽 쪽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면 보칼 코드가 보입니다. 보칼 코드가 보일 때 보통 레프트 피리폼 사이누스 쪽으로 적당한 석션과 그다음에 텐션을 가하게 되면 식도 입구 부위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이 느껴지게 되면 연동 운동을 시키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보이고 있는 사진은 우블라의 사진이죠. 위쪽 부분은 텅이죠. 이 부위는 텅에서 약간 밀어넣게 되면 에피글로티스가 관찰됩니다. 조금 더 적당한 텐션을 가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보칼 코드가 보이게 되고 초심자들은 보통 이 보칼 코드 쪽으로 내시경이 진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시야를 정확하게 봐가면서 손에 있는 감각과 같이 느끼는 게 필요하죠. 보통은 보칼 코드에서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로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보이는 요 이제 화면에서 왼쪽 부위에 있는 부분이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당하게 트라키아로 들어가지 않도록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로 들어가도록 하는 해부학적 구조를 익히는 게 중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내시경이 닿았을 때 환자가 의식이 있다 하면 삼키세요 라는 말로 환자는 삼키게 되면 좀 더 용이하게 진입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당한 석션과 텐션을 가하게 되면 밀어넣는 텐션을 가하게 되면 진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에스파고스로 진입을 해서 제일 어려운 부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도는 보통은 세 가지 생리학적인 그 협착 부위로 나뉘죠. 보통은 하인두 중앙 부위는 윤상 인두근이 당기어 좁은 구역이 있는데 이곳이 식도 입구의 제1 협착 부위가 되죠. 보통은 15cm 정도 앞니에서 정도 되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26에서 27cm 정도 되는 데는 생리적인 제2 협착 부위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좌측 주기관지에서 압박을 받는 부위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식도의 하부 식도로 가게 되면 Z라인이라고 해서 식도의 그런 중층 평편 상피 점막은 백색조를 띠고 위의 원주 상비 점막은 붉은색 조를 띄어서 그 경계를 Z라인이라고 우리가 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면 이제 A 부위는 대동맥궁에 또는 B 부위는 왼쪽 주기관지 압박. 그래서 AB 부위를 우리가 생리적인 제2협착 부위라고 하죠. 보통 26cm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식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심장의 압박이 있게 되고 주로 자심방 압박이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지정션 생리적인 재협착 부위가 나타나게 되고 오른쪽 그림에서 각종 앞니로부터 센티미터로 표시된 이 부위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참고하는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대동맥궁과 주기관지로 인한 그런 압박 그리고 그 흉부의 상부 부위가 되고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심장에 의한 압박이 나타나는 그런 흉부의 중부 부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부 부위로 가게 되면 하행 대동맥이 나타나서 그 부위의 하부 흉부를 알 수 있고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이지정션이 관찰되게 되죠. 그래서 각종 4가지 컷 그림에 따른 그런 위내시경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통 Z라인은 이렇게 생겼죠. 색깔이 좀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보고 뮤코자 브레이크를 보고 우리가 리프룩스 에스파자이티스 그레이드를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식도염 감별에. 만약에 위까지 넘어가게 됐다 하면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죠. 보통 이지정션 부위에서 좌후방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면 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적당한 공기를 넣으며 그 전방 우측으로 위체부 대만, 그러니까 위체부의 그런 주름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쉽게 위전정부에 도달하게 되는데 위전정부에 도달할 때까지 위체부에서 약간 업을 걸어서 위전정부로 진입을 이제 푸시하면서 진입을 하게 되면 잘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찰이나 삽입이나 적당한 공기 송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위각부, 그러니까 위각부 대만에서 업 앵글을 걸면 이제 너무 많이 걸게 되면은 이제 그 앵글 부위 위쪽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적당하게 걸면 그리고 적당한 그 공기 송기 송기를 하게 되면 위 전정 부위 그 관찰이 용이하게 됩니다. 위는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부위로 나뉘죠. 펀더스, 바디, 그 다음에 안트룸, 프로파이로릭 링 이렇게 위를 크게 나누게 되고 그 각각의 바디는 어퍼 바디, 미들 바디, 로우 바디 그리고 앵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위에서는 정확하게 위 분문, 위 체부, 위 전정부의 관찰이 다 필요하고 특히나 분문부든 체부든 전정부든 간에 대만, 소만, 전벽, 후벽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유문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형태도 그리고 위각, 위저부, 내시경, 후굴 해서 모든 부분들을 자기만의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꼼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아까 전 얘기처럼 이지정션을 지나게 되면 왼쪽 위 그림의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위체부의 그런 대만을 따라서 부드럽게 푸시를 하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텐션을 줘서 톨규를 한다, 약간 돌린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푸시를 해서 쭉 밀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 그림처럼 안트룸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그림처럼 파이로릭 링까지 진입을 하게 되죠. 보통은 여기 안트룸으로 진입을 했을 때 약간의 업앵글을 걸면서 푸시를 하게 되면 피링으로 진입이 쉽습니다. 그래서 파이로릭 링 자체의 그런 거의 원형인데, 그 원형과 그 적당한 흡입과 또 흡기로 그 자체의 원형이 잘 유지되는지도 관찰이 필요하게 되고, 보통 과거에 가스트릭 얼서처럼 그런 위궤양을 많이 앓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유문 파이로릭 링 자체가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트룸도 아까 전 얘기처럼 안트룸 전체의 공기를 충분한 공기를 넣어서 대만, 즉 주름 쪽과 소만, 주름 쪽 반대쪽, 그리고 왼쪽인 전벽과 그리고 오른쪽인 후벽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확한 공기량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글 부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여러 가지 병변도 많기 때문에 공기를 충분히 넣고, 약간 대만에서 업을 걸어서 업을 걸게 되면 J 반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되면 그 앵글 센터를 관찰하게 되고, 그 센터의 왼쪽인 안테리어 월 그리고 오른쪽인 포스테리어 월까지 명확하게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형이 있는지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많이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체부 바디를 관찰할 때는 바디에 특히 전벽뿐만 아니라 후벽까지도, 보통 후벽은 바디에서 잘 놓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즉 주름을 주고 안트룸을 경계로 오른쪽에 있는 후벽을 정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체부에서 그 대만, 즉 주름 쪽에 그 충분한 공기를 흡입하여서 주름 사이에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약간 업앵글을 걸어서 조금 땡기면은 위의 그 분문부 카디아와 저부 펀더스 부분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J 반전을 해서 내시경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서로 회전을 하게 되죠. 축 회전을 해서 이지정션 주변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카디아와 펀더스 부분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고, 특히 펀더스의 그 LC 사이드 그리고 축을 좌우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안테리어 월, 포스테리어 월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 마지막 사진은 앵글의 센터 부분이고, 이 센터의 안테리어 월, 포스테리어 월을 정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2지장의 그 구부로의 삽입은 어떤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은 전정부에서 이제 파이로릭 링을 거의 화면의 중간에 두고 푸시, 약간의 텐션을 줘서 약간 밀어넣는, 그 구멍으로 내시경을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약간 밀어넣게 되면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유문륜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조금 넣어서 주변에 약간 이 물이 통과하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같이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호흡을 약간 정지를 해서 이제 호흡 움직임이 없을 때 조금 쉽게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공기를 빼주게 되면 위가 약간 일직선으로 펴지면서 조금 통과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벌브, 즉 12지장 구부로 들어가서 구부의 전체적인 점막 상태를 관찰하고 난 뒤에 보통은 위내시경으로 12지장 제2부위까지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벌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업 앵글을 걸고 오른쪽으로 텐션을 가하면서 약간 민다는 생각으로 약간 밀어주면
세컨드 포션의 진입이 쉽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포션의 진입 이후에 여러 가지 거기서 암프라 오브 바타의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죠. 마찬가지 제가 얘기했던 그런 우측 앵글을 걸고 업 앵글을 약간 걸면은 되는데, 보통 왼쪽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쪽 손가락으로 우측 앵글과 업 앵글의 조작이 좀 어렵다 하면 업 앵글을 걸고 오른손으로 내시경에 약간 오른쪽으로 텐션을 걸어서 약간 밀어주면 쉽게 세컨드 포션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약간 12지장은 굉장히 벽이 얇기 때문에 천공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무리하게 상가하는 것이 좋죠. 물론 12지장의 구부와 세컨드 포션 모두 다 관찰이 필요하고, 구부는 전벽, 후벽, 소만대만 다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세컨드 포션에서는 암프라 오브 바트라든지 여러 가지 주름이나 주행이 어떤지 이런 것도 관찰을 해야 되죠. 그림으로 보면은 유문윤에서 약간 중앙에, 화면 중앙에 대고 이렇게 푸시를 약간 밀고, 그리고 퍼스트, 그러니까 벌브 쪽에 와서 업 앵글 약간 라이트 쪽으로 앵글을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쉽게 세컨드 포션에 진입을 하게 되고, 암프라 오브 바타의 정확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내시경 사진 촬영은 여러 가지 명확하게 그 사진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이나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특히나 위에 그런 연동 운동이나 연동 운동이 있을 때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어떤 병변이 있을 때는 그 병변의 원거리, 그리고 근접부 또는 주변과의 구조, 그리고 위치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 장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에 대해서, 또 그 병변의 크기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내시경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추후에 어떤 그림의 비교 또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사진을 남겨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치료의 전후, 즉 과거의 그런 병변을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 결과 판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타 검사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좋은 사진을 남겨야 되는 이유로 생각이 드네요. 보통 결과 기록은 검사 직후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록을 할 때는 병변에 대해서 요점을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내시경을 시행했던 이유도 상단에 적어 놓으면 진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위치라든지 그리고 병변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묘사해서 추후에 그 사진으로만 또는 결과에 대한 그 판독으로만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이든 자기든 간에 그 병변에 대해서 다시 그림이 그려질 정도의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얘기고, 위치나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론 위치에 대해서도 anterior wall, posterior wall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병변 옆에 또 다른 병변 옆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몇 시 부근에 또는 반시계 방향의 몇 시 부근에, 시계 방향의 몇 시 부근에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병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3자 또는 추후에 자기 자신이 봤을 때 그림이 그려질 정도의 병변을 기재했다면 굉장히 훌륭한 판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위 내시경 삽입법과 관찰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